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살다 보면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내가 뜻한 대로 이렇게 일이 좀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일이 좀 안 풀리고 그러면 이제 주변 세상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이제 타인들, 남들 탓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슬럼프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세상 모든 것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일체유심조. 무슨 뜻입니까? 일체, 세상 모든 것은 그야말로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돼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부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그럼 세상 사람들도 나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모든 이 기회의 문도 닫히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일이 좀 잘 안 풀릴수록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을 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다 보면 나는 어느새 이제 긍정적인 사람으로 좀 바뀌는 겁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대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 당연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고 일도 잘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자신감이 생기게 되겠죠. 내가 자신감을 갖고 일하다 보면 일이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나는 많은 일에 도전하게 되고 더 성공하게 되고 이게 바로 이제 선순환의 사이클에 접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다의 반대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은 당연하다입니다. 당연하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 크고 작은 일들, 매일 반복되고 하는 일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벌어지는 이 많은 일들이 어쩌면 우리가 모두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송수용 작가가 쓰신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일상의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아주 좋은 짧은 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10,000원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다면 그것은 기적이다. 내가 식당에 앉아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다. 내가 카페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다. 세상에는 출근을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는 한 끼 식사를 할 수 없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는 책을 읽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일상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일상은 기적이다. 일상은 최고의 감사 대상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것, 작은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 많은 일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살면서 딱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는 그런 너무나 소중한 기적 같은 일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밥 먹으면서 식사하시면서 혹시 반찬 투정 안 하십니까? 반찬 투정 아마 많이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많이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선배 이제 지인 병문안을 갔었는데 이분은 이제 중병에 걸리셔가지고 지금 음식을 아예 삼키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닌겔 영양주사만 맞으면서 이제 유지를 하고 계신데 그 선배께는 아마도 아무리 맛없는 음식이라도 입으로 한번 뭔가를 씹어 먹는 게 그게 이제 소원이고 기적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선배를 보고 나오는데 내가 살면서 다시는 반찬 투정 같은 거 하면서 살면 안 되겠다.
밥을 먹고 맛있는 반찬을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옥철 타고 다니시는 거 불평불만 굉장히 심하실 텐데요. 아주 많은 분들이 나는 그런 지옥철을 타고 직장에 한번 출근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소원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우리 또라이 같은 직장 상사 너무나 싫다. 이런 불평불만, 이 상사만 없으면 나는 진짜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진짜 정말 어떤 사람이라도 좋으니 나는 직장에서 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사는 마음을 갖는 건 너무나 좋은데 이런 마음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방법은 감사 일기를 한번 적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기를 이제 초등학교 때 쓰고 몇십 년째 지금 일기를 안 쓰는 분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 일기는 아주 짧게 그날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니면 별다른 감사할 일이 없어도 그냥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들 그런 거에 대해서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다는 말을 아침마다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에 그냥 내 일기장 아니면 수첩, 내 다이어리, 플래너 이런 걸 펼쳐놓고 그냥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너무 길게 적다 보면은 이게 또 이제 매일 하기 어려우니까요. 짧게 가장 좋은 게 오늘 감사한 일을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가지고 감사한 걸 한 줄씩만 적는 겁니다. 많으면 한 2-3줄씩 적어도 되는데 한 줄씩만. 자, 예컨대요.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적는 겁니다. 오늘 가족들과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녁에 책상에 앉아서 감사 얘기를 적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프지 않고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좀 평범한 감사 일기를 계속 적다 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야말로 별것도 아닌 이 작은 일들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습관, 그런 마음, 태도, 마인드 그걸 우리가 가지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게 그게 놀랍고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상의 모든 것들을 정말 좋은 눈으로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딱 장착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감사일기의 가장 중요한 그런 효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뭔가 좀 잘 안 풀리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런 감사일기를 한번 좀 써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막상 감사일기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감사일기 쓰는 방법 내지 팁 아주 간단하게 제가 5가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일기 쓰는 법. 첫째,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거창한 거, 대단한 일에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상의 모든 일에 감사하셔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쓰시면 되고요. 자, 2번째,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빼먹지 말고 매일 쓰십시오. 다만 한 줄이라도. 그래야 버릇이 되고 우리한테 습관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째, 그리고 긍정문으로 써야 됩니다. 긍정문으로. 뭐를 안 해서 감사합니다. 안 해서 이렇게 쓰지 말고 오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긍정문으로 써야 됩니다. 그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팁인데요. 오늘 뭐뭐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는 뭐뭐 덕분에 감사합니다. 라고 쓰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언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모든 문장은 감사합니다. 라고 끝을 맺는 게 좋습니다. 자, 감사일기 쓰는 법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 일상의 모든 일에 감사해라. 둘째, 한 줄이라도 좋으니 매일 써라. 셋째, 긍정문으로 써라. 넷째,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는 단어를 사용해라. 5째, 모든 문장은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해라. 자, 이렇게 5가지 팁을 잊지 말고 오늘부터 한번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일기 3줄 적는데 아마 시간이 한 1분 정도, 아무리 길어도 2-3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2, 3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투자해서 매일 감사일기 적는 것을 반복해서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세상 일 아니면 남들한테 불평불만을 많이 하던 사람에서 그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아주 우리가 바라는 멋진 사람으로 아마 바뀌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멋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감사일기 여러분께 아주 강추합니다.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쓰는 멋진 사람이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